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미국 사회에서 좋은 연구실, 좋은 회사를 선택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미국인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미국에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행복하고 평화로운 컬처가 있는가 하면, 지옥과 같이 힘든 컬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여러분들 미국에서 행복하겠죠, 당연히. 오늘은 미국 사회 용어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용어를 하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미국 사회에서 사용되는 매우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회사 용어입니다. 그래서 누가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한다더라 하면은 그 단순하게 뭐 이렇게 어떤 용어로서 매니지먼트 스타일이 저렇구나 그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요 단어를 쓸 때는 무슨 말이냐면 저 매니저는 진짜 더러운 놈이다 이런 소리예요. 저기는 절대 가면 안 된다 이런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회사 용어예요. 자, 그럼 마이크로 매니지먼트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뭐 님이 예를 들면 뭐 실리콘밸리에서 뭐 컴퓨터 회사를 다닌다고 쳐봐요. 님이 그 회사의 매니저예요. 그러면 부하 직원이 3명 있다고 쳐봐요. A, B, C 3명 있어요. 그러면 컴퓨터를 만들려면 이제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겠죠. 그래서 A한테는 뭐 예를 들면 너는 그 실리콘 쪽을 좀 담당해봐라 하고 A한테 일을 시켜요. 그리고 B한테는 너는 저쪽 PCB 쪽을 알아봐라 하고 일을 시켜요. 그 다음에 C한테는 이제 너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좀 알아봐라 하고 일을 시켜요. 이렇게 일을 시킨다고 쳐봐요. 그리고 이 매니저는 일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알아서 잘 하라는 믿음이 좀 필요하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매니저가 하는 일은 전반적으로 그 거대한 큰 틀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고 요거 가이드를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매니저예요. 근데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라는 건 뭐냐면 자 이렇게 일을 시켜놓고 A한테 가가지고 A한테는 실리콘을 시켰잖아요. 그럼 야 너 실리콘 한 거 그 보여줘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실리콘 한 거 보여주면은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리포트를 썼다고 쳐봐요. 보고서를. 그러면 야, 저기가 왜 저러는 거야 하면서 하나하나 그 토시 하나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되게 피곤하게 하는 스타일이 마이크로 매니지먼트예요.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일을 하지 않아요. 결국 마이크로 매니지를 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 부하 직원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하는 일에 매니저가 자기 자신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마이크로 매니지하는 사람들은 되게 못난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실패할까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하나 사람들을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면서 그 사람을 매우 괴롭히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좀 나쁘게 말하면 빅브라더예요. 그러니까 매니저가 빅브라더가 돼가지고 자기가 자기 밑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하나하나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되게 공산당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라고 하면은 너 공산당 같다는 소리예요. 너 왜 공산당처럼 구냐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유 그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그 보이지 않는 손을 가지고 일하는 거.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스타일로 일하는 게 미국 사람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시켜놓고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방식으로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면은 지가 돈을 많이 벌고 보너스를 타고 승진을 할 거기 때문에 지가 가만히 내둬도 열심히 일하겠지. 이게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거든요. 근데 이제 매니저가 일을 시켜놓고 한 명 한 명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면서 피곤하게 막 하는 거. 이게 공산당이거든요. 공산당. 그러니까 북한의 공산당이나 중국의 공산당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합니다. 공산당이라는 당을 만들어 놓고 그 밑에 노동자들을 일거수일투족 감시를 해요. 그래서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저거 하고 그래서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면서 되게 피곤하게 만드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산당 같이 일한다는 소리예요. 미국에서는 매우 못난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당신이 미국에서 저 매니저
마이크로 매니지먼트가 심하다, 혹은 저 교수님 마이크로 매니지먼트가 심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절대 가면 안 돼요. 그런 데서는 미국의 정신을 못 배우기 때문에, 사실 그런데 교수나 매니저로 있는 사람들 까보잖아요. 그러면 되게 못 사는 후진국 출신이 대부분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한국 사람들의 매니지먼트 스타일은 어떠냐면 마이크로 매니지먼트예요. 저도 한국 회사를 다녔잖아요. 그래서 한국 회사 매니저들은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합니다. 밑에 사람이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면서 그렇게 통제를 해요. 저도 한국에서 대기업을 다녀봤는데, 한국 대기업에서 정말 싫은 게 뭐냐면 그 목에 차는 그 신분증 정말 싫습니다. 거기에 그 RFID 같은 마이크로칩이 박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 출근하는 시간, 퇴근하는 시간, 점심 먹으러 빌딩 나가는 시간, 요거를 일거수일투족 그 회사 그 HR의 컴퓨터가 감시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이 사람이 그 몇 시에 퇴근했고 몇 시에 출근했고 점심 먹으러 갔다가 쓰고 온 시간은 몇 시간이고, 이거를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대기업의 기본적 매니지먼트 스타일은 그 미국에서 사용되는 매우 부정적인 용어인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스타일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우 못난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사회가 매우 비효율적으로 돌아갑니다. 왜냐면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뭔가 즐겁게 일하는 거를 방해하기 때문에 회사 효율이 매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대기업들이 그 뭐 자기네는 항상 뭐 자본주의고 뭐 우파고 맨날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좌우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좌우를 잘 구분을 못해요. 자, 미국에서 우파라고 하는 거는 자유시장 경제에 맡기고 작은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생각이에요. 작은 정부주의자가 미국에서 우파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우리 대기업은 우파 기업이에요라고 말하려면은 이 매니지먼트가 최소화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개개인이 보이지 않는 손,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일 때 그 조직이 훌륭한 조직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 이렇게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하는 그 근본 이유를 까보면 그 모든 근본 이유는 유교에 나와 있습니다. 유교 때문이에요. 유교의 그런 성리학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뭐랄까 감투를 쓴 그 행정관이 돼서, 그래서 그 마치 그 본인이 이제 그 다스리는 그 고을을 성리학의 이념으로 이제 통치를 하는 그런 사상이죠. 뭐 예를 들면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같은, 그 목민심서에서 하는 얘기가 너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해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같은 거를 너무 좋은 책이다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미국에 넘어오면은 여러분들은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저런 공산당 같은 인간 있나 하면서 되게 싫어하고 떠나는 거예요. 실제로 제 아는 형님 중에 한국에서 대기업을 다니다가 그 미국에서 그 한국에서 석사까지 마치고 한국 대기업을 다니다가 미국 박사로 유학 오셔가지고 박사만 마치고 미국 대기업에 들어가신 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미국에서 매니저가 됐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회사 생활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한국 대기업 다닐 때 한국 직장 상사들이 했던 방식으로 그 밑에 부하 직원들 다룬 거예요. 부하 직원이 8명이나 있었는데 연말에 부하 직원들이 그 보너스 나오자마자 보너스만 딱 받자마자 바로 다음날 8명이 동시에 사표를 쓴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다가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퇴사할 때 그 퇴사하는 이유를 쓰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보통 진짜 솔직한 이유를 안 쓰고 그냥 약간 숨겨요. 자기한테 나중에 해코지 당할까봐 적당히 얼버무리고 나가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진짜 그 이유를 써요. 그래서 이 그 8명의 부하 직원들이 그렇게 쓴 거예요. 마이크로 매니지먼트가 매우 심각하다. 그래서 일할 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일하는 거에 대해 매우 그러기 힘든 조직이라는 걸 느꼈다. 이렇게 8명이 동시에 쓰니까 회사에서 결국에는 이 형님을
해고해버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굉장히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유교의 성리학적인 통치 이념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미국에서는 최악입니다. 아시겠죠? 결국 자신이 어떤 그 목민심서에서 말하는 그런 성군이 돼서 자기가 그 사람을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뭐 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꼰대가 되라 그 소리예요. 그 목민심서에서 얘기하는 거는 꼰대가 되라예요. 그 글이 굉장히 멋져 보이잖아요. 목민심서에서 말하는 게 매우 뭔가 통치관으로서의 마음 자세, 어떻게 백성을 다스릴 건가 그런 거에 다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사실 백성은 그런 거 싫어합니다. 이게 바로 꼰대, 조선의 꼰대가 바로 이런 유교 사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자유롭게 내버려 두면 돼요. 그 기본적인 목표만 주고 그냥 자기가 끼를 발휘해서 자연스럽게 일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그게 미국에서 굉장히 좋은 거고 그게 미국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이유입니다. 자유시장 경제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버려 두면 돼요. 내버려 두면 알아서 그냥 본인이 돈을 벌고 싶으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돈을 안 벌고 싶으니까 열심히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국에 보너스가 깎이고 승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도태되면 이제 쫓겨나겠죠. 반면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받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계속 빨리 승진하겠죠. 이게 바로 자본주의고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는 그래서 그 자유롭게 그 사람을 내버려 두는 거. 그래서 미국을 아담 스미스의 미국이라고도 많이 얘기합니다. 그 미국을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본적인 사상은 그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소원 그 이론이에요. 근데 그 학교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특히 경제학과 다니신 분들은 그걸 많이 배운단 말이에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처음에 가르쳐요. 처음에 경제학 수업을 들으면 그 수업 다 듣고 나면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자본주의는 실패했다라고 가르치고 그래서 칼 마르크스는 옳았는가 요 토론을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교육, 한국 특히 경제학이 매우 좌파적입니다. 좌파적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사실은 그 미국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국 교육 시스템에서는 그걸 잘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기본적으로 반미예요. 한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 왜 미국이 개입해가지고 이렇게 조선 땅에 이렇게 힘들어했냐 이 뷰로 보는 거예요. 미국만 없었으면은 그 조선 땅에 있는 사람들끼리 남북한 잘 합쳐가지고 하나의 그 통일 조선을 만들어서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미국 너네들이 왜 왔냐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방식대로 한다는 건 결국 뭐냐면 북한이 원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남북한 통일해서 통일 조선을 만들고 공산당 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좌성향이 강한 게 바로 유교 때문입니다. 유교야말로 그 아시아 공산당을 하나로 그 통일시키는 어떤 그런 강력한 좌성향의 이데올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그 유교적인 생각에서 많이 벗어나야지만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고 미국에서 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의 그 뭐랄까 옷을 빨리 벗는 사람일수록 미국에서 아주 잘 나갑니다.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교수님이나 직장 상사를 고를 때 저는 가급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서양인들, 미국 백인을 추천합니다. 왜냐면 이게 뭐 인종차별이 아니라 이미 아시아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시아 컬처를 잘 알잖아요. 이미 잘 아는 문화를 뭐하러 미국에서 또 배워요. 그러면 시간 낭비예요. 그거보다 님이 배워보지 못한 문화, 백인의 컬처를 배워야 됩니다. 그것도 미국의 자자손손 미국에 살았던 그 미국의 어떤 본 뿌리를 둔 그런 미국인 상사나 교수를 만나야 배울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마이크로 매니지를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기본적인 스타일은 자유방임이에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자기 제자들과 자기 밑에 사람이 돌아갈 거라고 믿는 사람이 그게 바로 미국의 전통이고 그것 때문에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된 겁니다.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하면은 피곤해져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피곤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국의 매니지먼트가 기본적으로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라는 걸 인식하시고 요거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미국에 성공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